자, 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이화여고 공통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원은 여러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의 단원이었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행렬. 자, 2 곱하기 3 행렬에서 이 A 행렬의 성분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랬을 때 A의 성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자, 먼저 볼까요? A 1행 1열, 2행 3열이면 어떻게 되죠? 행이 2개고 열이 몇 개죠? 3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성분을 갖는데요. 1행 1열은 빠르게 계산하면 2 빼기 1이니까 2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고요. 1행 2열은요? 1행 2열은 1 넣으면 2 빼기 2 더하기 1이 되겠죠? 1입니다. 1 여기 있고요. 1행 3열은 i가 1이고 j가 3이죠. i가 1이면 2 빼기 3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때는 값이 얼마인가요? 0이네요. 그죠? A 2행 1열은요? i가 1이고 j가 2 i가 2, j가 1이죠. 2, 4 빼기 1 플러스는 4네요. 4 여기 있습니다. 자, 2행 2열은요? i, j 전부 2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이 됩니다. 3은 있고. 결국은 5가 없겠네요. 그죠? 5가 하나 끝까지 해볼까요? 자, 2행 3열은 뭡니까? i가 2니까요. j가 3이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성분이 아닌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3차 정사각 행렬이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습니다. 자, 1번 기억 맞죠?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이잖아요. 그죠? 자, 2번은요. 2행 3열. 2행 3열이면 1이네요. 2행 3열 1인데 지금 2라 그랬죠? 아닙니다. 3행은 맞죠? 네, 됐고요. 1행 1열의 모든 성분은 1열이면 이 1열을 얘기하는 거죠. 1열이면 4 더하기 1 빼기 2인데요. 그래서 성분의 합이 3이네요. 맞습니까? 1열에 1 자, 3번 보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때 A는 맨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A, B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우랍니다. 자, 그렇다는 일단 자리가 6자리 있어요. 2, 3, 4, 5, 6자리가 있는데요. 맨 앞에 무조건 A를 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B가 A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B는 올 수가 없죠. 그럼 B를 제외한 누구요? C, D, E, F 네 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가 올 때, D가 올 때, E가 올 때, F가 올 때 각각 네 가지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C가 왔다고 그래요. C가 오면요. 그다음 이 나머지 네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죠? 네 자리에는 A하고 C는 왔으니까 못 오고요. 두 번째 못 왔던 B부터 시작해서 B, D, E, F 네 명이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줄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4 곱하기 24가 되니까요. 답은 96이 정답입니다. 자, 4번 갑니다. A, B 행렬이 나왔을 때 M, A, B, N, B 하라네요. 그래서 M, A 하면 뭐 여기다 M, B 실수배 하는 거죠. 그대로. 자, 실수배 하면 그대로 모든 성분에 M, B를 해줍니다. 됐죠? 얘가 M, A고요. N, B면 여기도 실수배 N을 전부 다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3N, 2N, 그죠?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합하면요. 합하면 n-3n 그 다음 마이너스 2n 플러스 2n이고요. 여기도 2n 플러스 n이고요. 여기도 4n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되네요. 됐죠? 이 값이 뭐와 같다고요? 지금 7 마이 AB와 같다는 얘기죠. 자, 이때 A, B, M, N을 다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7이잖아요. 이 값은 마이고요. 그래서 적어보면 M-3n은요 7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2n은요 마2예요. 자, 여기서 마2를 다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 두 개를 이제 가관법으로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플러스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n이 되고요. 여기는 7 빼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n은 마3입니다. 됐죠? 자, n이 마3이면요. n 마3을 여기 집어넣으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m은 7 빼기 9니까 마2가 되네요. 자, 그래서 n 값이 찾았습니다. 이제 ab 값은요. 이게 ab고 얘가 b죠. 그래서 a는 2n 플러스 n이니까요. 2배에 마이너스 2배 빼기 3이니까 마 7이 되겠어요. 자, b는요. b는 4 알겠죠? 4n 빼기 n이니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마 3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 8 플러스 3이 되니까 b는 마 5예요. 그럼 남아있는 이 값, 마 7, 마 5를 모두 더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5번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허근이네 1 플러스 2i라는 근을 가질 때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때 실수 AB가 실수예요. 그랬을 때 AB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일단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2i가 한 근이잖아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2i가 근이라는 얘기는 x값이 1 플러스 2i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값을 이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i의 세제곱 플러스 a의 1 플러스 2i의 제곱 x자리에 1 플러스 2i를 넣어서 대입하여 성립을 해야 됩니다. 해니까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세제곱은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하면요 6i가 되고요. 3ab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세제곱하면 2i의 세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8i가 되겠다. 자, 뒤에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a 완전 제곱 고치면요 4ai고요. 그 다음 4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b 플러스 2i죠. b 플러스 2bi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은 0이다. 자, 실수부와 허수부로 갈라볼게요. 실수부는 지금 먼저 계산해 보시면 1과 마 2, 그 다음에 a 마 4a 플러스 b 마 10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a부터 가져오면 a랑 마 4a 하면 마 3a가 되고요. b는요 b 하나밖에 없나요? 여기 b 하나 있죠.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 숫자는 1이랑 마이너스 12하면 마이너스 11 되죠. 마이너스 11이랑 마이너스 10 하면요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끝났고요. 이게 실수부고요. 허수부, i가 붙은 허수부는요. 자, 6i랑 마이너스 8i 하면 마이너스 2i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i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4ai 있죠. 그래서 4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2bi 있죠. 그래서 2b가 되고요.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되죠? 0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0이 되려면 실수부도 0이고요. 허수부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실수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21이 되고요. 우측에 있는 4a 플러스 2b도 2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2로 다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가감법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5a 맞습니까? 그죠? 빼지고 21 빼기 1하면 20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는 마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이 찾아졌으니까요. 이제 b 값도 찾아야 되겠죠. b 값은 여기 1번식에 대입하면요. b는 얼마인가요? 21 플러스 3a잖아요. 그래서 21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일단 b는 9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이 이제 완성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다시 완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3차 방정식이냐? x 세제곱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4x제곱 b가 9죠. 9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되고요. 얘는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뭐요? 2겠죠? 2 들어가면 1 들어갑니다. 2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사에 5 딱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한근은요 x-2가 x 이퀄 2가 근이죠. 바로 쓸게요. x 이퀄 2가 근이고요. 나머지 한근은 당연히 안 해봐도 압니다. 1 플러스 2i가 근이니까요. 당연히 1 마이너스 2i가 근이겠죠. 그래서 답은 세 가지. 그래서 알파, 베타. 얘가 알파라 그러면 뭐가 베타겠어? 얘가 베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답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답을 계산하면 뭘 구하는 거죠? A, B 구하는 거죠. 방금 A가 얼마였죠?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요. A는 아까 마사였잖아요.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9였죠? 9 플러스 알파가 2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뭔가요?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래서 9 하면 5가 되고요. 5, 7, 8이 되겠네요. 8 마이너스 2i가 바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5번 문제를요. 우리 물론 아까 x가 1 플러스 2i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요. 그걸 이용해도 되죠. 자, 뭐 어떤 실근을 하나 알파라고 두면요. 지금 현재 1 플러스 2i가 해니까요.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겠죠. 얘가 그럼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계수가 1을 알고 뒤에 마이너스 10을 압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세 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얼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이죠. 맞습니까? 그죠? 10이 돼야 돼요. 세 근의 곱이. 그럼 이게 세 근은 이거 알파, 베타 이거잖아요. 그래서 알파에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세 근을 곱하면요. 이쪽은 5가 되겠죠. 1 플러스 4니까 5알파가 10이니까 알파는 2가 됩니다. 나머지 한 실근이 2란 얘기예요. 그럼 총 세 근은 뭐가 되냐면요. 2와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가 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나머지 a, b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a는 바로 뭔가요? 세 근의 합이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 그죠? 2와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a 값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인가요? 4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 4가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하죠? 두 근의 곱이잖아요. 또 곱을 하면 어떻게?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 그죠? 베타, 감마, 그죠?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근씩 곱의 합이 바로 뭐죠? a분의 1분의 b잖아요. 이게 b 값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 플러스 2y와 여기 2 마이너스 2i 나오는데 2i 마이너스 2i 떨어지고요. 여기 나오는 건 2가 나오고요. 여기는 5가 나오겠죠. 값은 여기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b 값이에요. 그래서 b 값은 9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요.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요. a가 마사죠. b가 9예요. 그다음 알파 아까 2 나왔죠? 베타는 1 마이너스 2i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3, 2, 10, 8이죠. 8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도 답이 2번 나오는 거죠.
자, 6번 볼까요?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의 n제곱을 했을 때 A의 실수배의 단위 행렬 꼴이 된다. 그렇게 되는 n의 값은 최소의 값은 얼마이며, 그죠? 그 값은 m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참 미지수가 많습니다. 이 m에 대해서 거듭제곱을 한 것에 모든 성분의 합이 최소일 때, 성분의 합이 최소일 때 실수 A 값을 또 알파라고 했고요. 참 미지수 좋아하세요 이분. 이때 m과 알파의 값은 얼마냐. 일단 우리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지금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가지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정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케일리라는 사람과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수학자들이 만든 발견한 정리인데요. 그래서 일명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정사각 행렬 ABCD라고 하면요,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 마이너스 이쪽 대각선 방향이 있죠. A 플러스 D를 곱한 것에 실수배에다가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 대각선끼리 뺀 값의 단위 행렬의 곱은 이 합이 항상 0이라는 거죠.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인데요. 요거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거듭제곱을 얼마해야 단위 행렬이 나오냐인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 A에 해당하는 이 값과 이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두 개를 더해보면요, 이게 A 플러스 D잖아요. 이 A 플러스 D 값이 0이에요. 현재 6번 문제는 0이니까 바로 A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단위 행렬꼴로 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행렬은요, 제곱만 해도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요건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쪽 왼쪽 끝부터 오른쪽 아래로의 대각선의 합이 A 플러스 D가 0이면요, 거듭제곱이 뭘로? 바로 단위 행렬꼴로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 해보셔도 돼요. A 제곱을 해보면요, K 플러스 1 마 1 마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곱해볼게요. 하면 뭐가 됩니까? 1행 1열 하면요, K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죠. 1행 2열 하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 돼서요, 이쪽이 당연히 0이 나옵니다. 됐죠? 이쪽도 0이에요. 그렇죠? 자, 이쪽은 얼마인가요? 2행 2열 하면요, 2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됐죠? 자, 이랬을 때 바로 뭐가 나오죠? 이쪽도 0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떤 실수배가 되냐면요, K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해버릴까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죠.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다 3이 돼요. 이 실수배에다가 뭐가 나와요?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바로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A 값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 n은 얼마인가요? n은 최초로 단위 행렬꼴이 되는 n의 값을 m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곱할 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 n 값은 찾았어요. m은 2가 되고요. 이때 a의 m제곱, 즉 2제곱을 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이 최소일 때잖아요. 최소일 때 understand? 실수 A의 값이는 최소라는 얘기는, 성분의 합을 구해볼까요? 자, 이것의 성분의 합은요, 방금 있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 이것은 몇 배죠? 2배예요. 성분의 합이에요. 2배죠. 이게 언제 최소값을 갖냐? 안에 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요, 플러스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어서요, K가 마 1일 때예요. 맞습니까? 참 말이 어렵습니다. K가 마 1일 때니까 K가 마 1일 때의 무슨 값? A 값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A가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A예요. 아까 여기 A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죠. 그러면 K1 넣으면 A는 얼마인가요? A는 마 1 넣어야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니까요, A 값이 2가 되네요. 아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M 플러스 알파의 값은, 이 값을 알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A 값을. 그래서 2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은 4가 되겠다. 정말 괴롭네요. 네. 자, 7번 봅시다. 자, 분식점이 있어요. 5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테이블이 있습니다. A란 테이블과 B란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렇죠? 두 테이블에서 몇 가지씩? 3가지씩 주문하겠대요. 그죠? 3가지씩 주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테이블이 주문한 메뉴 중에서 2가지는요, 같은 걸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뭡니까? A가 먼저 PQR, ST라는 5개 메뉴 중에서 예를 들면요, PQR을 시켜요. PQR을 시킨 다음에 B는 PQR 중에 2개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PQR 중에서 2개는 일치를 해야 되니 예를 들면 PQ를 시켜요. PQ를 시키고요, 나머지는 R이 아닌 것만 시키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먼저 A부터 5개를 시키자. 5개 중에 3개의 메뉴를 A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B는 뭐 해야 되죠? B는 A가 선택한 3개 중에서요, 무조건 2개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A가 선택한 3개 중에 2개를 무조건 선택하고요, 곱하기 여기 별표오는 또 다른 메뉴는 뭐죠? R이 되면 안 되잖아요. R은 절대 안 되거든요. R을 제외한, 즉 PQR을 제외한 나머지 S나 T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2C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5C 3은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P 3이니까요 5, 4, 3이고요 3C 2는 3C 1과 같죠. 3이고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 2 하면 10이죠 60개가 되겠다. 60까지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8번 볼까요? 4차 보기차식이네. 보기차식의 방정식에 4개의 근을 x1부터 x4까지라고 했을 때 다음에 계산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보기차식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을 우리 보통 뭘로 두죠? t라고 치환하면요, 저 방정식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는 0이 되고요, 이거의 해를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이항하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1은 뿔마
2 루트 2i가 되고요. t의 해는 마이너스 1 뿔마 2 루트 2i라는 얘기가 되죠. 이때 t라는 게 바로 뭡니까? x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x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i라는 거 하나와 x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i라는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x제곱, x 하나는 뭐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i는 0이다. 이 방정식 하나랑요.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 루트 i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항은 없고요. 상수항만 이렇게 있는 두 개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해가 바로 x1, x2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해가 바로 뭐죠? x3, x4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에 정리하면 뭐가 되나? 지금 이 주어진 식은 통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통분은 x1, x2, x3, x4로 통분이 거죠. 네 근의 곱으로 정의가 되고요. 위에는 하나씩 보면 각 해의 제곱이 되네요. 맞나요? 이렇게 내네요. 그럼 뭐 간단해집니다. 왜냐? 이 두 근의 곱이잖아요. 두 근의 곱이니까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두 개는 1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x3, x4의 값은 또 a분의 c니까 1 플러스 2 루트 2i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x1, x2고요. 이게 x3, x4니까 이거 곱한 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자, 위에는 각 해의 제곱이죠. 지금 무슨 x1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것을 제곱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x1 제곱 여기 x2 제곱 이렇게 되니까 즉 t 값이 x1 제곱해도 이거고요. x2 제곱해도 이 값이 되고요. 이거 x3 제곱, x4 제곱도 이걸로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x1 제곱과 x2 제곱 써보면요.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i가 몇 개라는 얘기죠. 이게 두 개라는 얘기고요. x3, x4도 여기 나오잖아요. 즉 두 개라는 얘기죠.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i가 두 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됩니까? 9가 되고요. 분자는요. 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스 4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다. 쉽네요. 됐죠? 네. 자, 9번 봅시다.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상을 만든대요. 자, 5개의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 앞에 왼쪽에서부터 이웃하는 것끼리 A1, A2, A2, A3, A3, A4, A4, A5 그죠?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1, 5, 3, 4다. 그러면요. 2하고 1을 곱할 값은 2잖아요. 1, 5를 곱하면 5죠. 5, 3은 15. 그죠? 그 다음에 3, 4, 12.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은 1과 2와 1이 곱해졌을 때 2잖아요. 2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2다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문제 이해가시죠? 이때 이 최소값이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은 몇 개냐는 얘기죠. 자, 최소값이 3 이하라는 얘기는요.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으니까 곱했을 때 아무리 1과 곱해져도 제일 작은 값은 2 아니면 3 이렇게 나오겠죠. 3 이하니까요. 그럼 2일 때와 3일 때의 값이 나오도록 최소값이 찾는 거거든요. 문제는. 첫째, 2가 나오려면요. 누구랑 곱해줘야죠? 1이? 1이 2와 곱해. 1, 2가 이웃하는 경우죠. 1, 2, 땡, 땡, 땡. 세 개 숫자. 그죠? 이렇게 될 때는 결국 1과 2가 이웃하려면 1, 2를 묶어서 돌려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몇 가지냐면 전체 4가지, 4덩어리 돌리고요. 1, 2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200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요. 48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1과 3이 이웃해도 되잖아요. 1과 3이 이웃하면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최소값이 2가 되고요. 이때까지는 최소값이 3이 되는 경우죠. 근데 누구랑 뭐 가운데 1과 3이 이웃하는 거죠. 나머지 거는 그대로 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위에가 똑같죠. 4팩이고요. 1과 3이 서로 자리를 바꿀 때니까 2팩이죠. 역시 48가지인데 자, 이때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경우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 번째로 빼줘야 될 게 있어요. 1과 2와 3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가운데 1을 끼고요. 2와 3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 이 세 개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요. 1번에도 들어있고 2번에도 들어있어요. 중복해서 두 번 들어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 1, 3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3, 1, 2가 될 수도 있겠죠. 2하고 3이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총 몇 가지냐? 한 덩어리, 두 개, 세 덩어리를 줄을 세우는 것과 똑같고요. 가운데 2와 3이 자리를 바꾸니까 2팩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뭐냐면 48가지 1, 2가 이웃할 때, 1, 3이 이웃할 때, 그 다음에 1, 2, 3이 동시에 2, 1, 3 또는 3, 1, 2 이렇게 동시에 세 개가 이웃할 때는 12가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96에서 12를 빼면요 84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다음에 적절한 행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표 1은 보세요. 지금 NT 회사 두 회사의 스탠다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미지와 미래라는 학생이 자매가 각각 스탠다드와 미디엄을 이용하는 그죠? 요금제를 적어 놓은 거죠. 자, 이럴 때 자, 1년 동안 미지는 N의 회사고요. 그다음에 미래는 T 회사입니다. 이 두 서비스를 이용할 때 1년 동안 미지와 미래가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매가 프리미엄을 이용한 요금을 모두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지는 그죠?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4만 원이거든요. 근데 미지는 N 회사잖아요. N 회사를 보시면 프리미엄은 14예요. 그래서 결국 미지가 이용한 금액은요 4 곱하기 14가 되고요. 이 금액과 플러스 자매 이용 금액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미래는요 프리미엄이니까 보니까 겨울에 9예요. 근데 T 회사잖아요. T 회사에서 10입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이 값을 계산해준 행렬을 찾으면 되겠죠. 4, 14, 4 곱하기 14와 9 곱하기 10이 나올 수 있는 덧셈이 나올 수 있는 건 3번이네요. 그죠? 자, 일행일렬 하면요. 그죠? 4 곱하기 14 더하기 9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나옵니다.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2의 a제곱, 3의 b제곱에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다 골라라는 얘기죠. 모두 골라라. 자, 먼저 기억 볼까요? a가 3의 제곱, b가 2제곱이면 a의 약수의 개수는 10이다.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약수의 개수는 저기 있는 a의 a제곱에 1을 더하고요. 그듭제곱에 1을 더한 수를 두 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가 3이니까 3 플러스 1과 2 플러스 1 하면요. 결국 이 수의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됐죠? 니은 볼까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래요. 2개,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뭐죠? 여러분?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건 결국 뭐예요? 소수라는 얘기잖아요. 소수. 그렇죠. 소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갔잖아요. 그래서 소수인 거죠. 그러한 소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시면 ab는 일단 무슨 수라 그랬죠?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작은 a라도 기본 2의 1제곱, 3의 1제곱을 하더라도요. 그죠? 소수는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개수가 기본적으로 1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아주 작은 소수라도 1이 들어가니까 최소 4개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이 맞아요. 됐죠? 자, 디귿 볼까요? 디귿은 100 이하인 수 a에서 그러한 a의 개수는 9개래요. 100 이하인 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a란 수는 2의 a제곱과 3의 b제곱인데 그죠? ab는 자연수예요. 맞죠? 근데 이 중에서 100 이하가 되는 수는 9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우의 수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먼저 우리 3이 크니까요. 밑이 b부터 먼저 해봐. b가 만약 1이면요. b가 1이라 그러면 a는 뭐가 될까요? 2의 a제곱, 3의 1제곱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a 값은 100보다 이 수가 작아야 돼요. 하나만 먼저 해보죠. 자, 그럼 b가 1일 때는 첫 번째 b가 1일 때는 a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1제곱 해도 되죠? 그래도 6밖에 안 되니까 2 곱하기 3이니까요. 자, 2제곱하면 되나요? 네, 2제곱 해도 4, 3은 12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3제곱하면 되나요? 3제곱하면 2의 3제곱이니까 8이죠. 3, 8이 24 되죠. 자, 이 4제곱은요? 4제곱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이면 48 되죠. 자, 5제곱하면요? a 5제곱이면 뭐가 됩니까? 32, 2의 5제곱 32잖아요. 곱하기 1이니까 곱하기 3이죠. 3이니까 96이 되네요. 아, 여기까지겠다. 그죠? 요거 이상 되면 6제곱 되면 안 돼요. 100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b가 1일 때 5개가 나오네요. 맞죠? 자, 이제 이번에는 b가 2일 때 해볼까요? b가 2가 되면 a란 수는 2의 a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만족하는 100보다 작게 되는 a는 몇 개 있나 한번 봅시다. a가 1제곱 되죠? 2제곱 되죠? 3제곱 하면 뭐예요? 벌써 2의 3제곱 8이죠. 8, 9, 70이에요. 그럼 끝났겠죠? 4하면 16 곱하기 2니까 넘쳐버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3일 때 해볼까요? 그럼 a가 2의 a제곱에 3하면 27이거든요. 3의 3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해봐.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a가 1제곱하면 되고 2제곱하면 벌써 넘어요. 2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7이니까 100을 넘어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끝인가요? 자, b를 3의 4제곱하면 4제곱까지 되겠다. 그죠? b가 4이면요. a의 2의 a제곱, 3의 4제곱하면 8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a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 총 몇 개 나오냐면요. 여기서 5개 나오죠. 5개, 여기서 3개, 9개고요. 여기서 1개. 그래서 총 9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9개. 이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기영, 니은, 디귿 모두 참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상하네. 예. 끝. 자, 12번 볼까요? 자, 조건을 한번 잘 읽으세요. 영행렬이 아닌 행렬이에요. 두 행렬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단 A와 B는 정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먼저 기억부터 보시면요. A의 세제곱은 A와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스몰 a의 정수값은 2개 있다 그랬죠. A의 그듭제곱에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 이 교육과정 바뀌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리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명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케일리라는 수학자 있죠. 케일리라는 수학자와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동시에 발견한 정리인데요. 그래서 일명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리냐면 A가 2차 정사각 행렬 ABCD면요. 이것을 제곱한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쪽 대각선 방향이 2개 있죠. 이것을 더한 것에 실수배한 거 빼고요. 거기에다가 AD-BC라는 대각선 방향 2개를 뺀 값의 단위 행렬을 곱하면요. 항상 영행렬이 나온다는 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예요. 예전 교육과정에서 아주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을 중요하게 다뤄서 이러한 공식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 그듭제곱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랑 행렬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세제곱을 구하려면 제곱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이 A 플러스 D 대각선 방향보다 2개 더하면 이런 경우에 1 플러스 A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뭐가 되죠? 네, 1 플러스 A가 되죠.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값이 중요합니다. AD 마이너스 BC가 0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0이니까 결국 제곱한 값을 굳이 제곱을 성가시게 하지 않더라도 1 플러스 A의 실수배의 A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세제곱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세제곱은 뭐예요? 여기다 a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a의 제곱이겠죠. 여기에 a 한 번씩 더 곱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a 제곱은 또 1 플러스 a의 제곱이니 a니까요. 이것에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이것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a 세제곱이 a가 되는 거잖아요. a 세제곱이 a가 되려면요. 결국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a의 거듭 제곱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1 플러스 a가 뿔마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값이 플러스 1일 때는 a 정수값이 0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이제 니은 볼까요? AB의 모든 성분의 합과 BA의 성분의 합은 같다 그랬어요. 자, 곱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AB 곱하기 하라는 얘기죠. 11AA와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뭐죠? B는 실수배로 B를 뽑아버리는 게 쉽겠다 그렇죠? 1 마 1 마 1 1이에요. 됐죠? 자, 곱하면 B는 앞에 두고요. 먼저 1행 1열 곱하면 0이네요. 자, 1행 2열 하면 역시 0이고요. 자, 2행 2열 해도 0이에요. 2행 2열 해도 0이네요. 0행렬이 나옵니다. AB는. 자,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BA도 해봐야 되겠죠? BA는 B를 실수배 묶어내면요. 1 마 1 마 1 1이고요. A는 1 1 AA 맞죠? 자, B 실수배 넣고요. 1행 1열 곱하면 얼마인가요? 1 마이너스 A가 되네요. 1행 2열은요. 역시 1 마이너스 A죠. 2행 1열은요. 2행 1열 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맞죠? 2행 2열도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결국은 보세요. 지금 이 AB와 BA가 합을 구해볼게요. 먼저 AB란 행렬의 합은요. 성분의 합은요. 얼마인가요? 0이죠? 모두 0행렬이니까. 자, BA의 성분의 합 구해볼까요? 성분의 합은 지금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다 더하면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모두 참이네요. 됐죠? 자, D것 보겠습니다. D것은 A제곱과 A제곱이 BA를 만족하네요. BA제곱, A제곱 우리 아까 구했었잖아요. 기억에서. 그죠? A제곱이 뭐였죠? 1 플러스 A의 A였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그대로 풀면 1 플러스 A, 1 플러스 A, 그다음 A의 1 플러스 A, 그죠? A의 1 플러스 A. 이게 A제곱이고요. BA는 우리 니은에서 했었죠. 니은에서 BA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나요? 아까 했었죠? B의 BA 하면 뭐가 되나요? B 마이너스 1행 1열, B 마이너스 AB 1행 1열 아까 했었죠? 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플러스 A. 아까 기억나나요? 예, 방금 전거 그대로 실수배에서 B 실수배에서 적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 A 제곱과 BA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 그죠? 1 플러스 A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A가 B 마이너스 AB와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A 플러스 A, 그죠? A의 1 플러스 A가 뭐와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AB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문자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 푸는 거고요. 문자를 소거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소거할까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 1 플러스 A는 B로 묶으면 1 마이너스 A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B 값을 찾아서 여기 대입을 해버릴게요. 됐죠? 자, 여기도 지금 B로 묶으면요. A-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저 B의 1-A니까 결국 B의 뭐죠? A-1은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얘를 여기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 풀어보면 A의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A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0입니다. 그러므로 즉 A가 얼마란 얘기죠?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여기 1번씩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 또는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1은 뭐가 되죠? 여기가 0이 되잖아요. B가 0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B라는 행렬이에서 보면 B가 0이면요. 행렬 B가 0행렬이 되어버려요. 맞죠? 근데 이건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조건이 뭐였죠? A는 0행렬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A든 B든 둘 다 0행렬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답은 3번. 됐죠? 자, 13번 보자.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예요. 정수 X의 합이 30이 되도록 하는 또 정수 A도 정수네. 이러한 정수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이 2차 부등식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 왼쪽을 가만히 보니 인수분해 하기 전에 보시면 이게 완전 제곱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2x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16은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제곱의 2차 부등식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잖아요. 16은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가 되고요. 그러므로 2x는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a부터 4 플러스 a까지고요. 그래서 구하는 x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2분의 4 플러스 a 플러스 4겠죠? 여기서 2분의 a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입니다. 이것을 이 부등식 사이에 있는 뭐죠? 정수 x를 찾아야 되거든요. 정수 x의 합이 30이 되는 a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이게 a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가 a가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는 범위가 좀 달라지죠. 그죠? 자, 만약에 a가 짝수일 때, a가 만약 2k일 때, k는 정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2k 빼기 4부터 2분의 2k 플러스 4까지죠. 자, 그래서 결국 2로 나눗셈을 해버리면 k-2부터
x는 k 플러스 2까지가 되고요. 이때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정수 x는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k 마이너스 1, k, k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이것의 합이 30이 되는 a 값이잖아요. 자, 30이 되면 3k는 30이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k는 10이에요. 맞죠? k가 10이라는 얘기는 결국 a가 2k니까요. a는 그러면 20이라는 얘기죠. 맞죠? 자, a가 20인 경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가 홀수일 때는 2k 플러스일 때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2분의 a가 2k 플러스 1일 때는 범위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a 값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2로 나누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2분의 5 사이의 수거든요. 이 k 마이너스 1.5부터 k 플러스 2.5까지니까 이때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 뭐가 될까요?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그 다음 뭐 있을까요? k 플러스 1, 그 다음 k 플러스 2.5까지니까요. k 플러스 2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뭐하죠? 더하는 거잖아요. 이 값들을 다 더한 합이 얼마 돼야 돼? 3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여기 k-1과 k 플러스 1이 없어지면 결국 4k는 2가 넘어가면 28이 되겠죠. 28이니까 결국 k는 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k가 7이라는 얘기는 이때 a 값은 얼마죠? a는 2k 플러스 1이니까 15가 되겠죠. a가 15여야 된다는 얘기죠. 정수 a에. 그럼 이때 만족하는 정수 a는 20과 15니까요. 20과 15를 더하면 합은 35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14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5개의 좌석이 있는데 총 2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5개 아니라 5명의 학생이 같은 열에서는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너뛰어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좌석에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번호를 한번 줄게요. 1열에 1, 2, 3, 4, 5, 2열에 1, 2, 3, 4, 5라고 번호표를 주면요. 우리 같은 열에서 띄워 앉으려면 1열에 만약에 3명을 앉히고 2열에 2명을 앉힐 수 있잖아요. 첫째 케이스는 1열에 3명을 앉히고요. 2열에 2명을 앉히고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있을까요? 두 번째는 1열에 2명을 앉히고요. 그죠? 2열에 몇 명을 앉히죠? 3명을 앉힐 수 있겠죠. 자, 먼저 1열에 3명, 2열에 2명 앉히면 1열에 3명인데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3명이니까 당연히 1, 3, 5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understand? 그렇죠? 1, 3, 5 앉고요. 1열에 1, 3, 5 앉고요. 2열에는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우리 2열에는 보세요. 두 자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1번에 앉으면 2명은 3번에 앉던가 4번에 앉던가 5번에 앉아야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야 이게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래 2열인 경우는 첫째 1, 3 앉던가, 맞죠? 그다음에 1, 4에 앉던가 1, 5에 앉던가, 또는 뭐죠? 2, 3 안 되죠. 2, 4에 앉던가 2, 5에 앉아야 되겠죠. 또는요, 마지막은 3에 앉으면 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 3, 5에 앉아야 되겠죠.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에 1, 3, 5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럴 때 몇 가지죠? 6가지 나오는 거죠. 자, 이때도 똑같겠죠. 1열, 2열 바꾼 거밖에 없으니까 6가지겠죠. 그러니까 앉히는 방법은 1열에 3명, 2열에 2명 해서 6가지. 또 1열에 2명, 2열에다가 3명을 앉히면 1, 3, 5에 앉아야 되잖아요. 6가지 똑같겠죠. 그래서 총 앉을 수 있는 방법은 12가지죠. 12가지인데 이제 12가지 중에서 각각에 대해서 만약 5팩이죠. 맞습니까? 조합 아니죠. 순열이에요. 1, 3에 앉는 거랑 맞죠? 다르죠. 1, 3, 5 뒤에 1, 3 이렇게 해서 5명을 총 앉혀야 되니까요. 5팩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5팩은 얼마가요? 120이잖아요. 그래서 1440까지가 나온다. 간단하죠? 답은 4번. 자, 15번 봅시다. fx, gx에 대하여 g 2차니까 곱하면 4차가 되나봐요. 4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fg를 보시면 일단 fx를 보시면 2차네요. 인수분해가 될까요? 일단 완전제곱식 앞에가 완전제곱식이네요. 그래서 x-a 제곱 되고요. 인수분해 돼요. 그죠?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플러스 b 앞에 거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자, gx도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도 앞에 거 플러스 b 앞에 거 마이너스 합차 공식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공통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게 뭐죠? fx gx 곱한 거잖아요. 자, fx gx 두 개 곱해 볼게요. 두 개 곱하면 그래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똑같은 게 있죠. 이것의 제곱이겠네요. 곱하면 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달라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b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4차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AB가 모두 0이면 어떻게 되나요? fx, gx를 적어보시면 간단하죠? 앞에 거는 AB가 0이니까 x 제곱이 되고요. 뒤에도 뭐가 되죠? x니까 x는 4제곱이 되는군요. 실근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4중근이 나오네요. 그죠? 4중근. 그래서 맞고요. 내용 볼까요? AB는 0이 아니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AB는 같답니다. 그렇게 될 때 실근의 개수는 얼마냐? 자, AB가 같다 그러면요. 일단 fx, gx 한번 보시면
A, B가 같으면 앞에 건 상관없죠. 여기는 A 마이너스 B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B 대신에 A를 대입할게요. B 값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여기 B가 있죠. B 대신에 A를 대입할게요. 그럼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되고요. 뒤에 것도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되겠죠. B 대신에 A가 들어가요. 여기도 B 대신 B 여기 있네. B 대신에 A가 들어가면 0이 되죠. 자, 0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X 마이너스 2A고요. 여기는 X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죠? X0과 2A라는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다. 됐죠? 자, 디귿 볼까요? 디귿 A와 B가 같지 않으면 이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란 얘기죠. 자, 지금 보기에는 3개예요. 그렇죠? fx, gx를 보시면 3개잖아요. 근데 단지 A, B가 같지 않다라고만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반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A 플러스 B의 중근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B 마이너스 A라는 근이 하나 나오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A 플러스 B는 중근이고 A 마이너스 B라는 근과 B 마이너스 A라는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꼭 A, B가 같지만 않으면 3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A가 만약에 반례를 들어볼까요? A가 만약 0이고 B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A가 0이고 B가 1이면 이 근이 뭐가 되죠? 이 세 근이 세 개로 보이는 근이 A가 0이고 B가 1이면 1이죠. 이건 뭐가 돼요? 마 1이죠. 여기도 뭐가 돼요? A가 0이면 B가 1이죠. 그럼 이 보세요. 두 개밖에 안 생기잖아요. 1이 중근이 3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개밖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답이 아닙니다. 세 개가 꼭 있으라는 부분 없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발레 기억하세요. 자, 16번 볼까요? 2차 정사각 행렬 A가 있는데요. 각 성분이 9 이하의 자인수를 성분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렬을 이용한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첫째 보시면 가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IJ 성분은 I 플러스 J의 배수래요. 예를 들면 일행일렬이다. 일행일렬은 뭡니까? 1 플러스 1의 배수니까요. 지금 뭐죠? 2의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2의 배수니까 일행일렬에 올 수 있는 수는 2, 4, 6, 8밖에 없어요. 9 이하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일행 2열에 오는 수는 3의 배수겠죠.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어요. 9도 있네요. 쏘리. 그다음 2행 1열은도 역시 3의 배수죠. 3의 배수니까 2행 1열도 3이나 6이나 9가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행 2열은요. 4의 배수잖아요. 2 플러스 2의 배수니 4의 배수는 둘밖에 없습니다. 4나 8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네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시면 모든 성분의 수가 다 다른 수여야 되거든요. 자, 이걸 그럼 다르게 다 숫자를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죠? 자, 그러려면 일단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분류를 가장 좀 작은 경우로 나눠야 되니까 지금 보시니까 2행 2열이 4의 배수니까 4하고 8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2행 2열부터 정하고요. 그래서 첫째 경우 2행 2열이 4인 경우와 그렇죠? 두 번째 2행 2열이 8인 경우 두 가지만 분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먼저 2행 2열이 4다. 2행 2열에다가 4를 갖다 넣으면요. 그죠? 그다음 뭘 분류할까요? 4가 있는 것이 여기 여기 있거든요. 1행 1열에 있거든요. 1행 1열에 보면 그다음에 1행 1열을 배열하죠. 자, 2행 2열에 4가 올 때 1행 1열에 올 수 있는 건 4는 더 이상 못 오겠죠. 다른 수가 와야 되니까 2나 6이나 8이 옵니다. 자, 그러면 2행 2열은 4를 배치했고요. 1행 1열에는 2를 배치했어요. 그럼 나머지 1행 2열과 2행 1열은요. 369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그러면 4와 2를 제외한 수가 와야 되잖아. 지금 369이기 때문에 4하고 2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369 아무거나 와도 돼요. 맞습니까? 369 중에 두 개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3P2가 되겠죠. 그렇죠. 1행 2열과 2행 1열은 자리가 다르고 숫자가 뭐가 뭐냐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죠. 3P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6이 오면 그래서 이때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6이 오는 케이스는요. 자, 4하고 6이 왔기 때문에 1행 2열과 2행 1열이 있는 6은 못 오고 여기 6이 있죠. 6은 못 와요. 그러면 3이나 9 둘 중에 하나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200 두 개 가지고 줄을 배열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8이 오면요. 4, 8이 왔기 때문에 4, 8도 역시 뭐죠? 1행 2열과 2행 1열에는 4, 8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아까는 6은 있었기 때문에 제외한 거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369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똑같이 369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가지고 와서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총 2행 2열에 4가 오는 경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면 14가지의 행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2행 2열에 8이 오는 경우도 똑같아요. 다른 방법을 해볼까요? 자, 똑같이 해보면 8이 왔어요. 그럼 1행 1열에 올 수 있는 건 2나 8이 왔기 때문에 4나 6이 올 수 있는 거죠. 2, 4, 6 중에 올 수 있잖아요. 8은 못 와요. 그렇죠. 그래서 2가 오고 4가 오고 6이 올 때 각각은 특히 1행 2열과 2행 2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죠? 2행 1은 8하고 2가 왔다 치더라도 369니까 전혀 겹치지 않으니까 369 중에 3개 중에 2개 오면 되고요. 8, 4가 오는 경우도 겹치지 않죠. 3P2가 되겠죠. 369 중에 오면 되고요. 근데 1행 1열에 6이 오는 경우는 달라지죠. 6이 오면 6은 더 이상 못 오잖아요. 그죠? 3하고 9 중에 2개 중에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 14가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4가지에서 총 28가지의 행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음수 K예요. 대하여 두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fx와 gx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K가 음수니까요. fx는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y는 fx는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반면에 g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왼쪽 그림 참고하세요. 이때 두 점이 만나나봐요.
두 함수가 두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여기 AB 보이시죠? 했을 때 x축과 평행하고 점 A를 지나는 직선, 그죠? x축과 평행하고 점 A를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이겠죠? 맞죠? 자, 이 분홍색으로 그려볼까요? 점 A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x축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하고 점 B를 지나는 직선, 그죠? y축과 평행하고 방금 여기 점선이죠? 됐죠? 이것이 만나는 교점을 C라 했습니다. 여기가 C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x축과 평행하고 점 B를 지나는, 자, 점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런 직선이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하고 a를 지나는 직선, 자, 여기 점선으로 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의 교점을 또 D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잖아요. 맞죠? 이 직사각형에서 뭐의 둘레의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56 이상 80 이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하겠죠. 자, 일단 이 둘레의 길이를 알려면 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전부 다 지금 각 축의 수직이 평행이니까 다 수직이겠죠. 그 직사각형이에요. 아니, 물론 뭐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fx와 gx라는 a, b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fx = gx라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fx 이거고요. gx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8x 플러스 18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4k가 됩니다. 이것이 0이죠. 자,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지금 보시면 3x에 대한 2차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k-2에 x 제곱이 2차고요. 1차를 보시면 마이너스 2k 제곱과 8x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제곱 마이너스 4거든요. k 제곱 마이너스 4는 또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로 되겠다. 아하. 그 다음에 상수항은 3k 세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18k 제곱 마이너스 24k여서 마이너스 3k로 묶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 부분도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도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 248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봤더니 k입니다. 조심. 자, 쏘리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k-2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k-2를 공통으로 뽑아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2x가 나고요. 여기도 k-2가 뽑혀져 갔으니까 k-4만 남았겠죠. 이것이 0이다. 자,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인수분해하면 1, 1이고요. 3k와 k-4로 되겠죠. 마이너스 2k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값 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k-2와 x-3k, 그래서 x 플러스 k-4는 0이라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의 x좌표가 나옵니다. 아하, 하나는 3k이고요. 하나는 4-k예요. 왜 k-4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0이 되는 건 이해죠. 그래서 3k와 4-k이고요. k는 음수니까요. 여기에 x좌표가 3k인 거고요. 여기가 4-k인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가로의 길이는 결정이 됐어요. 맞죠? 왜요? 4-k에서 3k를 빼면 되니까요. 4-4k가 바로 가로의 길입니다. 자, 3k일 때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k를 f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점이 나오겠죠. 자, 3k 넣으면 k에 3k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k 제곱에 3k이고요. 그 다음에 3k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9k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쪽도 6k 제곱에 마이너스 3k 제곱인 거. 어라, 이거 봐라. 0이 나오네요. 아니, 세제곱이죠, 전부. 어라, 0이 되나? 어라, 여기가 뭐 3k 콤마 x축이네요. 여기가 x축이에요. 맞죠? 직선 AC가 x축입니다. 자, 그럼 B의 좌표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B의 Y좌표. 그래서 F 역시 뭐 G에 넣어도 상관없지만요. F에 넣을게요. F 얼마일 때? 4-K일 때의 Y좌표. 자, 4-K를 F에 넣으면, X에 넣으면 4-K의 제곱이죠. 2K 제곱에 여기에 또 4-K 돼요. 자, 그러면 3K 세제곱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 정리하면요. 16K 제곱이고요. 16K고요. 그 다음 8K 제곱이고요. 플러스 K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K 제곱이고요. 플러스 2K 세제곱이에요. understand? 3k 세제곱이죠. 자, 다행히 k 세제곱,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k 제곱, 오라? 없어지는 않네요. sorry. 왜 이럴까?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요. 16k 마이너스 16k 제곱이 얘가 남아요. 이게 바로 fx의 y좌표죠. 이게 y좌표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죠? 이 보세요. 16k로 묶으면요. 1-k예요. k 음수죠? 얘도 1 플러스, 이건 양수죠? 그죠? 이건 음수죠? 이건 양수죠? 전체적인 좌표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니까 b의 좌표가 음수예요. 이 y는 뭐가 되냐면 y좌표가 16k 1-k인데 음수예요. 조심해야 될 건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세로 길이는 뭐가 되냐면 16k 1-k가 아니라 이것의 마이너스, 이게 음의 값이니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 16k 1-k가 아니고 k-1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세로의 길입니다. 얘가 가로 길이고요. 아, 길다. 자, 이제 둘레 길이만 찾으면 되겠죠. 이제 둘레.
그러므로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요. 가로 길이 4-4k 가로를 2배 한 거. 아래 위로 2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2배죠. 16k k-1도 몇 배? 2배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8-8k이고요. 얘는 32k 제곱 마이너스 32k 돼요. 자, 내림차순 정리하면요. 40k 플러스 8이 되고요. 자, 범위는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만 보면요. 4분의 9가 최대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문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K는 무슨 수다?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K는 음수예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죠?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K는 무슨 수다? 음수라는 거. 자, 그러므로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3과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더하면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소수령 가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네요. 자, 위에도 2차, 밑에도 2차죠. 그래서 총 원래는 4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3개만 생긴답니다. 세상의 실근만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이 뭡니까? 우변이 0인 2차식을 좌변을 먼저 인수분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위에 게 뭐죠? 1, 2와 1, 1로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y하고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x-y가 0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y가 0이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우리 연립 방식을 두 번 풀어야 되냐면 첫째, x-y가 0일 때 밑에 있는 식 x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과 한번 연립 방식 풀어야 되고요. 또 2x 플러스 또는 여기 5하죠. 2x 플러스 y가 0일 때 또 밑에 있는 식 k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과 또 연립 방정식 풀어서 나오는 근을 모두 찾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쪽은 중근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뭘 대입해서 문자 소거하려면 y는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이 자, y에 x를 대입하면 x 플러스 k x 제곱 플러스 y 대신 x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일단 여기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원래 2개 나오면 2개 생기는 거고요. 자, 요것도 지금 y 대신 뭘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x를 대입할게요. 자,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k y 대신에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여기도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물론 뭐 x로 다 바꿔도 y로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정리합니다. x 플러스 4kx 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입니다. 내림차순 정리. 2차, 그 다음 1차 상수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원래 두 개 나와야 되는데 3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1번이라 그러고 만약에 이거 2번이라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무슨 근을 갖죠?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1번이 판별식이 0이고요. 1번은 중근을 갖고요. 이고 또 뭐죠? 2번이 무슨 근을 가져요? 2번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총 3개가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1번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요. 이고 그다음 2번이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져. 그렇게 하면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풀어서 적당한 답이 나오는 K값을 찾아봅시다. 먼저 1번이 중근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K가 0이에요. 자, 그럼 K가 0이 아니고 참 4분의 9가 되죠. 그 다음 2번식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2번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 2번 판별식은 마이너스 3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K 마이너스 4AC C가 얼마죠? 1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 이게 뭐가 돼야지? 양수가 돼야 돼요. 즉 9-16K가 양수란 얘기니까 K는 뭐보다 작다? 16분의 9보다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16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자, 이 보세요. 16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데 4분의 9는 뭐예요? 이게 16분의 36이죠. 얘가 훨씬 커요. 작을 수가 없죠. 이게 모순이에요. 이런 만족한. K가 4분의 9이면서 K가 16분의 9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겹치지 않죠. 이거여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2번에서 답이 나오겠다. 2번은 판별식 구해 놨죠. 1번 판별식이 뭐였나요? 우리 아까 1번은요. 9-K였잖아요. 9-4K였죠. 이게 양수이고 그러므로 K는 뭐가 되죠? 4분의 9보다 작고 and 2번 판별식 구해 놨죠. 우리 여기 구해 놨어요. 2번 판별식은 9-16K였어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K가 얼마죠? 16분의 9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4분의 9보다 작고 16분의 9가 되니까 16분의 9가 4분의 9보다 작죠? 맞습니까? 아하,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K값은 16분의 9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3개만 가져야 되니까요. 2개씩 중에 하나는 중근이다. 오케이? 네. 자, 소수령 2번 보겠습니다. 복소수예요, ABC가. 복소수 ABC에 대하여 두 행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ABC는 모두 0이 아닙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생렬 x세제곱, x를 세제곱한 것 성분이 28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건 쉽네요. 자, 일단 x제곱을 한번 구해볼까요? x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잖아요. a0, 0, 1이고요. 여기도 a0, 0, 1이니까요. 2번 곱하면 1행 1열 하면 a제곱이죠. 2행 1열은 0이에요. 2행, 그죠? 1열도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되네요. 뭔가 규칙이 나오겠죠? 당연히 x세제곱은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a세제곱 0, 0, 1이겠죠. 자, 이것의 성분의 합이잖아요. 합은 뭡니까?
합은 다 더하면 a 세제곱과 1을 더하면 되니까요. 이 1이 28이고요. 즉 a 세제곱은 27이죠.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27은 0이니까요. 인수분해 됩니다.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고요. 자, 이때 a 값은 뭐 나오나요? 3이 나오고요. 또는 여기서도 해가 나오겠죠. 여기는 허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허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7이면 27i가 되는 거죠. 3루트 3i 3루트 3i 이렇게 해서 a 값 3개가 나옵니다. 3 여기 허근 2개, 실근 하나, 허근 2개. 복소수라고 그랬으니까 복소수 안에는 실수, 허수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자, 2번 보시죠. y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입니다. 그럴 때 다음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자, y 한번 볼까요? y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그럼 y 제곱부터 구해봐야죠. y 제곱은 bc01 그죠? bc01이고요.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행 1열 곱하면요 b 제곱이고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bc 플러스 c예요. 됐죠? 자, 2행 1열 하면 0이고요. 맞죠? 2행 2열 하면 1이에요. 자, y 세제곱도 예상이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y 세제곱은 y 방금 구하는 y 제곱에다가 맞습니까? y제곱에서 다시 y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bc 0, 1을 곱해볼게요. 자, 곱하면 1행 1열 곱하면요 b 세제곱이고요. 1행 2열 곱하면 b 제곱 c에다가 bc 플러스 c가 되네요. 자, 그럼 2행 1열은 당연히 또 0이고요. 2행 2열도 0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이 뭘 만족하죠? 단위 행렬 1, 0, 0,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b 세제곱은 얼마죠? 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nd b 제곱 이 부분은 0이 돼야 되는 c를 묶어버릴게요. 그러니까 b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 조건에서 A, B, C는 곱해서 0이 아니죠. C가 0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뭐만 B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만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이거 하나랑 B 세제곱은 1이라는 조건 하나랑 두 개 나오는 거죠. 자, 두 개를 이용해서 뭘 하면 됩니까? 이 값 계산하면 되겠어요. B 제곱, B 제곱. 자, 계산해 볼게요. B 제곱은 그죠? 그대로고요. B 제곱은 뭔가요? 여기서 보시면 B 제곱은 1차로 고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B의 4제곱은 뭐가 될까요? 세제곱이 1이니까 이건 세제곱에 B 한번 곱한 거니까 B죠. 맞습니까? 됐고요. 자, B의 6제곱은요. 역시 B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다시 B의 8제곱은요. B의 8제곱은 B의 방금 구한 6제곱에 B의 제곱을 한 거니까 6제곱이 1이니까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되고요. 10죠? 10제곱은요. B의 세제곱에 3제곱하면 9잖아요. 거기다 B를 한번 곱하면 이게 1이니까 B가 되는. 이거 모두 뭘 하라 그랬죠? 모두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더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더하기 해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B, B 떨어지죠. 마이너스 1, 1 없어지죠. 마이너스 B, B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1. 자, 3번 봅시다. A, B, C가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즉 1, 2, 3, 4, 5로 간다는 얘기죠. 이때 YX의 성분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행렬의 곱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YX 곱할게요. Y 그 다음 X, A0, 0, 1이에요. 자, 1행 1열 곱하면요. 1행 1열 곱하면 AB가 되고요. 1행 2열은 뭐가 되나요? C가 되고요. 2행 1열은 0이네요. 2행 2열은 1입니다. 자, 성분의 합이 그래서 뭐가 되죠? 성분의 합이 뭐가 됩니까? AB 더하기 C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수가 되게요?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AB 더하기 C는 무슨 수가 돼야 되죠? 짝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AB라는 두 수를 곱하고요. 거기에 C라는 수를 더하면 이게 무슨 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라? 홀수가 되는 경우 찾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짝수가 됐어. 우리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다 무슨 수? 둘 다 홀수이든가요. 둘 다 홀수이든가 또는 무슨 경우이죠? 둘 다 짝수인 경우죠. 홀 플러스 홀과 짝 플러스 짝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AB도 홀수고요. AB도 홀수고요. 그 다음 C도 홀수고요.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AB가 홀수,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요. 둘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홀인 경우에요. 그래서 홀수는 1, 4, 5밖에 없죠. 그래서 AB가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는 3 곱하기 3가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C도 홀수가 돼야 되잖아. C도 1, 3, 5 중에 하나 돼야 되니까 3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B는 짝수고요. AB가 짝수고요. C도 짝수여야 되는 거죠. 자, 짝수는 2, 4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요. A, B 둘 중에 하나만 짝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홀 짝도 있고요. 짝 홀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짝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구하지 말고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있죠? 홀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 understand? 전체의 경우의 수, AB를 뽑을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 5 곱하기 5죠. 25가지에서 뭐만 빼주면 되죠? 둘 다 홀일 때. 홀수 때는 몇 가지겠어요? 3 곱하기 3이잖아. 홀수 1, 3. 이건 뭐죠? AB가 모두 홀수인 경우죠. 홀수. AB가 모두 홀수인 경우. AB가 모두 홀수인 경우입니다.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요. 그래서 25-9가 되니까 16까지예요. 즉 뭐죠? AB가 짝수인 게 16이잖아요. 16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C가 짝수여야 되니까 짝수는 두 가지밖에 없죠. 2, 4. 그래서 32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뭐가 되죠? 27가지에다가 답은요. 27가지에다가 32가지를 경우를 다 하니까요. 즉 5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서술형 3번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1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 최소값 찾고요. 그럴 때 또 그 최대 최소값 사이에 있는 ABC, 자연수 ABC의 경우의 수를 찾는데 그 곱이 짝수여야 된다는 얘기. 일단 우리 최대 최소값부터 찾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자, 위에 있는 2차식을 정리하면요. 좌변은 2k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0이 되고요. 우변은요. 전개하면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이항에서 내림차순 정리 k-2x제곱 되고요. 2로 묶으면요. k-2x가 되고요. 플러스 8이 돼서 0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져줘야 됩니다. 뭘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요. 최고차항에 있는 k-2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지금 무슨 얘기냐? K가 2일 때는요. 2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2이면 이 부등식이 뭐가 되죠? 2이면 8이 양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참이에요. 8은 0보다 크다. 즉 무슨 얘기죠? K 이꼴 2도 답이 된다는 얘기죠. K 이꼴 2일 때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K는 2예요. 두 번째, 만약에 K-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라면 2가 아니라는 얘기죠. 2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크려면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즉 K가 2보다 크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 판별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죠.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K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8K 나오고요. 여기 16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12K고요. 플러스 20이 돼요. 자, 인수분해 됩니다. 4 뭐로 되나요? 2하고 10으로 되겠다. 그죠? 2하고 k-10으로 되어서 k의 범위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요. 거기다가 얘랑 둘 다 만족하는 건 이거죠. 자, 거기다가 아까 뭐도 된다 그랬죠? 2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k의 최종 답은 뭐가 되냐면요. k의 범위는 2 이상이고요. k는 10보다는 작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범위의 k의 최대 최소값 자연수잖아요. 그러므로 최대값은요 10이 안 들어가니까 9가 되고요. 최대값은 9고요. 최소값은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구하면 됩니다. 뭘만 구하면 되죠? 이제 자,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죠? 요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자, 최소값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A, B, C라는 세 개의 자연수가 있고요. 최대값 9 이하입니다. 지금 뭐냐? 2부터 9 사이죠. 2, 3, 4, 5, 6, 7, 8, 9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세 수의 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짝수가 되는 경우잖아요. 자, 이게 짝수가 되려면요. A, B, C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구하지 말고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A, B, C가 짝수가 안 되는 거. 즉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면 되겠죠. 즉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만 빼는 거죠? A, B, C가 모두 뭐가 되는 홀수인 경우를 빼면 그게 바로 A, B, C가 짝수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인가요? 전체 경우수는 8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죠? A, B, C 3개를 뽑는 거잖아요. 3개의 숫자를 뽑는 거죠. 왜 C냐면요. 이게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줄이 그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 자리가 딱 고정됐기 때문에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C3에서 뭘 빼면 되죠? 홀수만 3개. 홀수가 뭐 있나요? 3, 5, 7, 9, 4개 있잖아요. 홀수 중에서만 3개 뽑는 거죠.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팩이죠. 3 곱하기 2분의 8C4, 8, 7, 6 해서 6 없어지고 56가지고요. 얘는 4C1과 같으니까 4죠. 그래서 56가지에서 4가지를 빼면 52가 바로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